과거 일본은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3곳 중 7곳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어 쉽게 등재되지 못했는데요. 영원히 등재가 되지 않길 바랬지만 결국 군함도 등은 2015년 7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네스코는 등재를 해주는 대신 2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제징용과 같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과 강제노역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였죠.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순순히 인정할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 약속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등재에 성공했으니 미루고 미루다 보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은 도둑놈 심보를 드러낸 건데요. 거짓말의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와의 약속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은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참다 못한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권고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워낙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던 일본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듣지 않는 노닥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겠죠. 위원회는 일본이 1910년 이후 전체적인 역사 맥락을 짚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940년대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희생자 추모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국제기구에서 군함도의 역사 왜곡 사실을 공식화했음에도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낯짝은 상상 이상으로 두꺼웠습니다. 군함도에 이어 이번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문서가 공개되며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지난달 23일 일본 문화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할 일본 후보로 니가타현 사도시마노 킨잔, 즉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문화심의회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시 측은 광산개발 역사와 기계화 이전의 생산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광산 구조와 장비 등이 세계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시설 23곳을 등재한 것과 달리 이번에 일본에서 검토 중인 대상은 사도광산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사도광산이 제2의 군함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곳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는 최소 1,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침략 역사를 미화하려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광산이 후보로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정식적으로 추천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됩니다.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강으로 유명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와 철, 아연 등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를 사도광산에 대거 동원했죠.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사도광산은 전시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으나 실태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세 데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광산의 조선인은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갱내 작업에 종사했으며 일본인이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강제 동원한 조선인들의 안전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군함도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한 징용자의 20%가 죽어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CNN은 군함도를 세계 7대의 소름 돋는 장소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야 했던 제2의 군함도로 불리는 사도광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경우 이런 역사를 제대로 기재할지는 당연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서 요약본을 보면 대상 기간을 생고쿠 시대 말부터 에도 시대로 한정해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광산 유적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물과도 같은 공문서가 확인되며 일본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21일 국내의 한 언론을 통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이 1,000명을 훌쩍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의 관해를 확인해봤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1949년 2월 25일에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 1059엔 59전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다이에이 광업 주식회사 사도광업소 측이었고 공탁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 출장소였는데요. 이 문서는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1950년 10월 31일 당시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히사모토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이 과거에 확보한 자료를 최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일본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 지방 법무국을 통해 최근 확보한 공문서에도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탁 원부에는 1949년 2월 25일 임금과 퇴직금 변제를 이유로 23만 1059엔 59전이 공탁됐다고 수입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니가타 지방 법무국이 개인 정보라며 문서의 일부 먹칠을 한 탓에 공탁금 지정 수치인은 땡땡땡 외에 1140명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문서 간 인원에서 한 명의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멋대로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1959년 5월 11일 공탁금을 국고에 편입했습니다. 후 치사는 폭발할 것입니다. 강제노동에 이어 착취까지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관해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는 이들 문서에 관해 미쓰비시 광업 사도광업소 이외의 곳에서 나온 새로운 숫자라며 적어도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중에서 1141명이 사료로 증명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바야시 차장은 민사 공탁을 하려면 당사자, 즉 채권자에게 공탁을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률적으로 성립된 공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동원됐던 조선인 생존자가 있다면 당시 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 미지급금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다. 조선 출신 노동자가 있었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강제 노역을 당했다는 증거는 없다. 일본이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 임금을 착취했을 뿐이다. 한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라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면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겨두고 온 막대한 사유재산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는 사례분별을 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서 빨리 일본에서 막대한 한국 문화재를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후지산 터지고 거기 남아있던 우리 문화재가 묻힌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970년 12월 당시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은 독일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였죠. 일본이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인데요. 그들이 저질러온 역사적 과오와 파렴치한 왜곡에 대한 욕심이 천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